공짜 제주도 여행이라는 말에 속아 저는 산속 폐건물에 감금됐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제가 실험 대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4 이순자입니다. 서울 변두리 다세대 주택 3층에 혼자 삽니다. 남편은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식은 둘인데 큰딸은 부산에 살고 작은 아들은 미국에 있습니다. 1년에 한두 번 전화가 옵니다. 일주일에 닷새 파트타임으로 청소 일을 합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첫 버스를 타고 강남 오피스텔로 갑니다. 6시부터 9시까지 3시간 청소하고 36,000원을 받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저녁 6시가 넘습니다. 혼자 밥을 먹고 TV를 보다 9시쯤 잠이 듭니다. 이게 제 하루입니다. 가끔 외롭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3번 동네 경로당에 갑니다. 무료 식사가 나오고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게 제 유일한 낙입니다. 지난주 수요일이었습니다. 경로당 게시판에 형광 노란색 전단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시니어 여러분을 위한 특별한 선물, 제주도 2박 3일 무료 효도 관광, 왕복 교통비, 숙박비, 식사비 전액 무료, 선착순 30명, 제주도. 평생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이었습니다. 신혼여행도 경주였습니다. 남편 월급이 적어서 비행기는 엄두도 못 냈습니다. 그런데 무료라니. 공짜는 없다는 걸 압니다. 뭔가 팔려는 거겠지요. 하지만 제주도를 공짜로 갈 수 있다면 한두 시간 설명 듣는 건 참을 수 있습니다. 친구 한영자 씨가 말을 걸었습니다. 순자 씨, 저것 봤어요? 제주도 공짜래요. 지금 보고 있어요. 너무 좋은 조건이라 수상한데. 그래도 가고 싶어요. 경로당 회장 김복순 씨가 다가왔습니다. 내가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제대로 된 여행사더라고. 건강식품 판매 설명회가 1시간 있는데 안 사도 상관없대요. 그럼 괜찮은 거 아니에요? 영자 씨가 벌써 결정한 듯 했습니다. 순자 씨도 해요. 같이 가요. 저는 좀 더 생각해 볼게요. 뭘 생각해요? 이런 기회 또 언제 와요? 자식들한테 손 벌리기도 그렇잖아요. 복순 씨 말이 맞았습니다. 딸한테 제주도 가고 싶다고 말하면 뭐라고 할까요? 알았어요. 저도 신청할게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휴대폰을 꺼내 천천히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리고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안녕하세요. 행복 나눔 투어입니다. 저기, 제주도 여행 신청하려고요. 네, 감사합니다.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64시요. 완벽하시네요. 성함이랑 연락처 알려주시겠어요? 이순자요. 전화번호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정보를 말했습니다. 남자는 친절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출발은 이번 주 토요일 아침 8시입니다. 구로역 3번 출구 앞에서 버스가 대기하고 있을 거예요. 신분증만 꼭 챙겨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설렘이었을까요? 불안이었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토요일까지 나흘이 남았습니다. 저는 작은 보스턴백을 준비했습니다. 옷 2벌, 속옷, 세면도구, 혹시 몰라 작은 메모장과 볼펜도 넣었습니다. 저는 중요한 일이 있으면 메모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금요일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제가 돌아오지 못한다면 누가 알까요? 딸은 한 달에 한 번 전화할까 말까 합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이상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여행입니다. 새벽 5시에 알람이 울렸습니다. 세수를 하고 가방을 들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구로역에 도착했습니다. 7시 50분이었습니다. 큰 관광버스가 서 있었습니다. 깨끗하고 새 것 같았습니다. 이미 여러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나이 지긋한 어르신들이었습니다. 8시가 되자 버스 문이 열렸습니다. 30대로 보이는 여자가 내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여러분. 행복 나눔 투어 박수진입니다. 여자는 밝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왜인지 그 웃음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버스에 올랐습니다. 안은 생각보다 깨끗했습니다. 영자 씨가 옆에 앉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남자가 올라왔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행복 나눔 투어 대표 강민석입니다. 어르신들께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을 선물하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을 보니 뭔가 이상했습니다.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출발하겠습니다. 버스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아침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저는 가슴 한켠이 무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왜 그런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버스는 고속도로로 접어들었습니다. 1시간쯤 지나 휴게소에 섰습니다. 화장실을 다녀오고 다시 버스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버스가 고속도로를 빠져나갔습니다. 국도로 접어들었습니다. 분명 남쪽으로 가야 하는데 방향이 이상했습니다. 앞에 앉은 할아버지가 손을 들었습니다. 저기요, 공항은 언제 가요? 박수진이 웃었습니다. 저희는 페리를 타고 가는 코스예요. 배 타고 가면 더 운치 있잖아요.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여전히 불편했습니다. 30분쯤 더 가자 박수진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어르신들, 멀미하시는 분 있으세요? 몇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멀미약 드릴게요. 박수진이 노란색 알약을 하나씩 나눠줬습니다. 포장도 없이 그냥 손으로 나눠줬습니다. 사람들이 의심 없이 먹었습니다. 영자 씨도 먹었습니다. 저도 알약을 받았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저는 멀미를 잘 안 합니다. 평소에도 약을 안 먹는 편이고요. 어르신, 안 드세요? 박수진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멀미를 안 해서요. 그래도 드시는 게 좋아요. 약 먹으면 속이 안 좋아서. 저는 알약을 입에 넣는 척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손에 숨겼습니다. 물만 마시고 알약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20분쯤 지나자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졸기 시작했습니다. 영자 씨도 고개를 떨어뜨리며 잠들었습니다. 순식간이었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이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저는 자는 척 했습니다. 고개를 기울이고 눈을 살짝 떴습니다. 버스가 비포장도로로 접어들었습니다. 산이었습니다. 깊은 산속이었습니다. 표지판도 없었습니다. 이건 제주도 가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뒷자리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자는 척 하세요.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저도 약을 안 먹었습니다. 뭔가 이상합니다. 저도 그래요. 지금 우리가 가는 곳이 제주도가 아닙니다. 조용히 하세요. 앞에서 보고 있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버스는 계속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창밖을 기억했습니다. 폐교가 보였습니다. 빨간 철탑이 보였습니다. 세 갈래 길이 나왔습니다. 버스는 왼쪽으로 갔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작은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볼펜도 꺼냈습니다. 아주 조심스럽게, 소리나지 않게, 그리고 적었습니다. 폐교, 빨간 철탑, 세 갈래 길 왼쪽. 글씨가 떨려 알아보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적어야 했습니다. 버스가 또 꺾었습니다.
더 좁은 길로. 나무 그림자가 길을 덮었습니다. 어두웠습니다. 낮인데도 어두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버스가 섰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완전히 감았습니다. 숨소리를 고르게 했습니다. 자는 사람처럼. 강민석이 말했습니다. 다 도착했습니다. 깨우세요. 박수진이 사람들을 흔들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눈을 떴습니다. 멍한 얼굴들이었습니다. 저도 일어나는 척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낡은 3층 건물이 보였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지고 주변은 온통 나무뿐이었습니다. 여기가 숙소예요. 오늘 여기서 쉬시고 내일 아침에 제주도로 출발합니다. 여기가 숙소라고요? 네, 산속 펜션이에요. 내일 새벽에 출발합니다.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건물은 더 낡았습니다. 과거 수련원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방은 좁았습니다. 창문에는 쇠창살이 있었습니다. 왜 창살이 있어요? 옛날 건물이라 그래요. 신경 쓰지 마세요. 방문이 닫혔습니다.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찰칵 잠그는 소리였습니다. 영자 씨가 문을 열어봤습니다. 잠겨 있었습니다. 문이 안 열려요. 복순 씨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여기요. 문 좀 열어주세요. 안전을 위해 잠가뒀어요. 저녁 때 열어드릴게요. 박수진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4명이 서로를 봤습니다. 얼굴에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이거 이상한데. 영자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복순 씨가 창문을 흔들었습니다. 창문도 못 열어요. 완전히 갇혔어요. 저는 메모지를 확인했습니다. 오는 길을 적어둔 메모. 이게 유일한 단서였습니다. 우리 어떡하죠?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건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6시 문이 열렸습니다. 일어나세요. 건강검진 시간입니다. 박수진의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건강검진요? 네, 무료로 해드립니다. 필수예요. 1층 의무실로 내려갔습니다.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 저도 섰습니다. 버스에서 뒷자리에 앉았던 남자가 제 뒤에 섰습니다. 최영수입니다. 전직 형사였습니다. 이순자예요. 여기 뭔가 이상합니다. 의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한 명씩 들어갔습니다. 나올 때마다 팔에 반창고가 붙어 있었습니다. 제 차례가 왔습니다. 방 안에는 흰 가운을 입은 남자 2명이 서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팔 내미세요. 주사기를 꺼냈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체열이요. 주사 바늘을 팔에 꽂았습니다. 피가 빨려 들어갔습니다. 1개, 2개, 3개, 5개를 채웠습니다. 어지러웠습니다. 혈압을 쟀습니다. 몸무게를 쟀습니다. 키도 쟀습니다. 마치 물건을 검사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이거 드세요. 작은 캡슐을 내밀었습니다. 이건 뭐예요? 건강보조제요. 안 먹으면 안 돼요? 드셔야죠. 남자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저는 캡슐을 입에 넣었습니다. 물을 마셨습니다. 하지만 혀 밑에 숨겼습니다. 입 벌려보세요. 남자가 확인했습니다. 저는 혀를 들어 보이지 않게 했습니다. 나가셔도 됩니다. 밖으로 나와 캡슐을 손으로 꺼냈습니다.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영수 씨가 들어갔습니다. 10분 후 나왔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영수 씨가 살짝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오후가 되자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약을 먹은 사람들이 이상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지럼증, 구토, 두통.
옆방 정처로 할아버지가 쓰러졌습니다. 영수 씨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여기요. 사람이 쓰러졌어요. 박수진이 왔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병원에 가야 해요. 여기서 치료받으면 됩니다. 이게 무슨, 시끄럽게 하면 저녁 안 줍니다. 박수진이 차갑게 말하고 갔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잠들었습니다. 저는 화장실에 가는 척하며 복도로 나왔습니다.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복도 끝에 불이 켜진 방이 있었습니다. 사무실 같았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저는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책상 위에 서류들이 있었습니다. 임상시험 동의서, 피험자 관리 일지, 부작용 모니터링 기록. 그 순간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이건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실험 대상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으로 서류 사진을 찍으려 했지만 휴대폰이 없었습니다. 회수당했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재빨리 화장실로 갔습니다. 박수진이 복도를 지나갔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와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영자 씨와 복순 씨는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불을 덮고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나가야 합니다. 사흘째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영수 씨를 찾았습니다. 화장실 앞에서 마주쳤습니다. 어젯밤에 봤어요. 사무실의 서류들이. 저도 봤습니다. 임상시험이죠. 우리 어떡해요? 탈출해야 합니다. 영수 씨가 작게 말했습니다. 어떡해요? 오늘 밤에 제가 건물 구조를 파악했습니다. 새벽 4시쯤 감시가 약해집니다. 주방 창문으로 나갈 수 있어요. 그 다음은요? 산을 내려가는 겁니다. 오실 때 길을 기억하셨죠? 네, 메모해뒀어요. 그럼 됩니다. 마을까지 가서 경찰에 신고하면 돼요. 다른 사람들은요? 일단 우리 둘이 나가서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여기 갇혀 있으면 다 위험합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시계가 없어 정확한 시간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영수 씨를 믿었습니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영수 씨였습니다. 가시죠. 저는 조심스럽게 일어났습니다. 가방을 들었습니다. 메모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복도는 어두웠습니다.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소리나지 않게 천천히 1층 주방으로 갔습니다. 작은 창문이 있었습니다. 영수 씨가 창문을 열었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제가 먼저 나갈게요. 그 다음에 손 잡아드릴게요. 영수 씨가 창문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손을 내밀었습니다. 자, 잡으세요. 저는 영수 씨 손을 잡았습니다. 힘껏 당겨줬습니다. 저도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자유였습니다. 빨리 가야 합니다. 우리는 숲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어두웠습니다. 나뭇가지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넘어질 뻔했습니다. 영수 씨가 손전등을 켰습니다. 어디서 났어요? 주방에서 가져왔어요. 우리는 산길을 내려갔습니다. 저는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세 갈래 길, 빨간 철탑, 폐교 순서예요. 잘하셨어요. 그 순서대로 가면 됩니다. 1시간쯤 걸었을까요? 세 갈래 길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오른쪽으로 갔습니다. 올 때 왼쪽이었으니 돌아갈 땐 오른쪽입니다. 또 1시간을 걸었습니다. 빨간 철탑이 보였습니다. 맞아요. 저기 희망이 보였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다리가 아팠습니다. 숨이 찼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폐교가 나타났습니다. 아침 해가 떠올랐습니다. 거의 다 왔어요. 30분을 더 가자 작은 마을이 나타났습니다. 집들이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살았다. 저는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파출소를 찾아야 합니다. 마을 어귀에 파출소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뛰어들어갔습니다. 도와주세요. 젊은 경찰관이 놀라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산속에 사람들이 갇혀 있어요. 불법 인체 실험을. 진정하세요. 천천히 말씀하세요. 영수 씨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경찰관은 처음엔 믿지 않는 듯 했습니다. 혹시 착각하신 건 아니고요? 착각 아닙니다. 저는 전직 형사였습니다. 30년 경력입니다. 영수 씨가 신분증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증거가 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노란 알약과 캡슐을 꺼냈습니다. 이걸 먹으면 사람들이 잠들어요. 이건 뭔지 모를 약이에요. 경찰관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급자에게 보고하는 듯 했습니다. 30분 후 여러 명의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안내해 주실 수 있으세요? 네, 제가 길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경찰차를 타고 다시 산으로 향했습니다. 메모지를 보며 길을 안내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도착했을 때 건물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경찰들이 건물을 수색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람들도 강민석도 박수진도. 하지만 증거는 남아 있었습니다. 의무실의 의료 폐기물, 사무실의 서류 일부.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혈흔도 있습니다. 여기서 분명 뭔가 있었어요. 경찰이 말했습니다. 추적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강민석과 박수진 그리고 일당은 검거됐습니다. 제약회사 직원들도 함께 잡혔습니다. 다른 피해 노인들도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다행히 약물은 초기 단계여서 큰 후유증은 없었습니다. 경찰이 말했습니다. 두 분이 탈출하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용감하셨어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영수 씨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경로당으로 돌아왔습니다. 영자 씨가 달려왔습니다. 순자 씨, 정말 고생했어요. 괜찮아요. 우리 어떻게 될 뻔했어요. 복순 씨도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순자 씨 덕분에 살았어요. 정말 고마워요. 아니에요. 영수 씨가 도와주셨어요. 어르신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저는 그분들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공짜는 없습니다. 너무 좋은 조건일 땐 꼭 의심하세요. 무료 여행, 무료 건강검진, 그런 말에 속지 마세요. 하지만 우리 같은 사람들은 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돈이 없잖아요. 공짜 아니면 못 가요. 압니다. 저도 그래서 갔으니까요. 저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목숨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혼자 결정하지 마세요. 가족이나 믿을 만한 사람과 꼭 상의하세요. 가족들은 귀찮아해요. 그래도 말해야 합니다. 자식들한테 패 끼치기 싫어서 혼자 결정하면 더 큰 일이 생겨요. 어르신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이상하면 바로 신고하세요. 참지 마세요. 우리도 목소리를 낼 수 있어요. 저는 게시판으로 갔습니다. 또 다른 형광색 전단지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무료 건강검진, 무료 안마기 체험, 공짜 효도 여행. 저는 그것들을 하나씩 떼어냈습니다. 구겨서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한 할머니가 전단지를 들고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저는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할머니, 잠깐만요. 할머니가 돌아봤습니다. 그거 하지 마세요. 네, 왜요? 제 이야기 좀 들어보세요. 저는 할머니에게 제 경험을 들려줬습니다. 짧게 하지만 생생하게. 할머니는 전단지를 찢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마터면 천만에요. 주변 분들한테도 알려주세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제 삶은 그대로였습니다. 여전히 새벽 5시에 일어나 청소를 합니다. 여전히 혼자 밥을 먹습니다. 여전히 좁은 방에서 삽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달라졌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쉽게 속지 않습니다. 의심하는 것이 신뢰가 아니라는 걸 압니다. 그게 나를 지키는 방법이라는 걸 압니다. 그리고 알게 됐습니다. 우리 같은 노인들도 약하지만은 않다는 것을, 우리도 싸울 수 있고 살아남을 수 있고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을. 다음 주 수요일 경로당에 갔습니다. 영수 씨가 있었습니다. 순자 씨, 여기 앉으세요. 감사합니다. 요즘 어떠세요? 괜찮아요. 영수 씨는요? 저도요. 그런데 말이죠. 영수 씨가 신문을 보여줬습니다. 또 다른 사건이 터졌어요. 비슷한 수법으로. 기사를 읽었습니다. 부산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무료 건강검진으로 노인들을 모은 뒤 불법 약물을 투여한 사건. 끝이 없네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있어요. 뭔데요? 우리가 직접 나서는 겁니다. 경로당마다 찾아가서 교육하고 경각심을 심어주고. 우리가요? 네. 경험자가 말하는 게 가장 설득력 있잖아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해봐요. 정말요? 네. 우리가 당한 일을 헛되게 하고 싶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이 같은 일을 겪지 않게 해야죠. 영수 씨가 웃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순자 씨. 저야말로요. 창밖을 봤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경로당 마당에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하지만 어디선가 여전히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료라는 말에 속는 노인들, 외롭고 가난해서 판단력이 흐려진 노인들, 그들을 노리는 사람들.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주변 어르신들을 살펴주세요. 너무 좋은 조건의 제안을 받으면 함께 고민해 주세요. 혼자 결정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어르신 여러분, 의심하는 것은 신뢰가 아닙니다. 당신을 지키는 지혜입니다. 공짜는 없습니다. 그 말을 꼭 기억하세요.